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5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5월은요, 꽃가루가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시기죠. 이 꽃가루는 알레르기뿐 아니라 비염과 결막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 동시에 착용하시고요. 야외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옷이나 침구류에 꽃가루가 묻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최근 육군훈련소를 비롯해 전 신병 교육기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장병들에게 소변도 보지 못하게 하고 샤워도 못하게 했었죠. 이런 조치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이에 육군이 매일 샤워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방역에 있어서 최우선은 바로 청결입니다. 최근 백신 물량 부족으로 접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5시 백신 수급 계획 등을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 YTN 라디오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집 고민을 조금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고요.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언어생활, 존중이 담겨 있을까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지난주 YTN 라디오 개국 기념을 맞아서 13 주제어로 이행시 100일장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새빵살이가 10년째. 참 속상한 얘기인데 이런 분들 너무도 많습니다. 새빵살이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음 계약이 안 되면 어쩌지? 세가 너무 많이 오르면 어쩌지? 자, 이런 집 고민을 조금 덜어주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집에 대한 개념을 바꿔서 집 고민 좀 덜어보자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헌옥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헌옥입니다. 오전부터 저 YTN 라디오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시는 길 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네, 불편 없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사는데 새빵살이가 10년째. 네. 기본주택도 어떻게 보면 새빵살이의 개념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새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예. 어떤 주거 안정도 안 되고 또 좋은 집이 제공된다는 보장도 없고. 예. 쉽게 얘기해서 그 임대 서비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은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방 바로 집을 사고 싶다고 해서 금방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항상 세를 살게 돼 있습니다. 예. 전 국민의 44% 정도가 세를 살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세를 사는 동안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죠. 그 마음 편하게 세를 살다가 집을 살 형편이 되면 집을 살 수 있게 예. 그렇게 돼야지. 새 살 때는 너무 불안하게 만들면 이면 공포 수요, 뭐 패닉 바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또 영끌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집을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되지만 예. 그 전에 새 살 때 편하게 사는 그런 정책을 편다는 것이죠. 예.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목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은데 평소에 그런 말씀. 예, 조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예. 지난해 그 7월에 저희가 인터뷰 나눴을 때 기본주택에 대한 논의가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였죠. 네. 그때는 기본주택이란 개념조차 좀 낯선 상황이었습니다만 10개월이 이제 지났단 말이죠. 네. 기본주택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예. 이 기본주택을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무주택자 모두에게 한번 제공해보자. 이런 굉장히 야심찬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 아니 공공임대도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모든 무주택자한테 제공할 수 있겠느냐. 취약계층 먼저 줘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는 예. 접근을 그렇게 하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에게 소득물을 주듯이 모두에게 장기 임대를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그런 예. 사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국제 컨퍼런스도 했고 저희가 또 최근에
기본소득 박람회에 기본주택관도 열었고 또 기본주택 홍보관도 열고 예.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설문조사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가고 계시고 또 찬성하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십니다. 예. 새 살 때라도 정말 편하게 살자. 그러면은 집 살 때도 편하게 집을 살 수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네. 현장에서도 시민들이 이 기본주택에 대한 개념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는 알고 계시죠? 많이 저희가 설명을 좀 하면 들어봤다 이렇게 하는 분이 많아지셨어요. 네. 예, 예. 자, 그래도 여전히 그 기본주택이 뭐야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누구나 다른 공공주택처럼 특별한 그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수도나 전기, 가스 같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제공한다. 일단 무주택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제공하고 핵심 요지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예. 새 사는 사람들을 정말 잘 모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예. 충분히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471 애청자분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주택이 소유 개념이 바뀌어서 임대주택으로 활성화돼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기존 공공주택을 전환하는 건 아닌 거죠? 네, 아닙니다. 예. 기존 공공임대는 그대로 합니다. 예, 그대로 하고. 예, 공공주택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호수의 35%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저희는 분양보다는 이런 기본주택 방식으로 장기 임대를 해서 예. 무주택자들한테 일단 새 사는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저희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인프라가 장기 임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는 동안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집 사는 것을 막으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다만 현재의 분양 방식은 굉장히 투기를 많이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분양 방식에 대한 좀 반성도 있는 것이고 장기 임대는 투기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핵심 요지에 장기 임대를 제공하면 새 사는 것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새 사는 동안 편하게 모시고 그다음에 형편이 되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 예. 그렇게 되면 집을 사려는 수요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집값도 안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집이라는 어떤 개념이 거주도 있지만 조금 네. 전에 말씀하신 이제 투기로 보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런 기본주택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면 결국에는 이 투기도 잡힐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장 저렴하게 원가 정도만 부담하면서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으면 예. 집값이 항상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는 분은 사시겠지만 예. 많은 분들이 어떤 불안해서 집을 사는 경우는 줄어드니까 주거 수요도 안정이 될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굉장히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자, 중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지난 인터뷰에서 주택을 수돗물처럼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네. 나눴는데 네. 주택을 수돗물처럼 공급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구체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예. 기존의 공공임대는 적자가 나는 모델이었는데 장기 임대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다음에 예. 많은 관심이 이제 생겨서 그러면 그렇게 지속 가능한 모델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 뒤를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정부에서 재정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정부 재정을 전혀 안 넣는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정의 2.5%를 주거 안정을 위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정부 재정이 약 560조 원 정도 되는데 2.4%라고 하면 약 13조 원 가량 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고 있는 돈이 5천억, 6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주거급여가 예. 한 2조 원 정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돈이 별로 없고요. 예. 대부분 분양 위주로 해서 수분양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예. 메꾸는 이런 방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의 주택 공급 방식은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계속 했던 겁니다. 예.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실은 노력을 좀 게을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런 관행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철도 정도의 돈을 들이면 철도에 연간 한 8조 원 정도의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돈만 들이면은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큰 돈이 드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는 이 전 국민 주거 안정을 제공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다고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예. 저희는 그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철도가 연간 한 8조 원인데요. 그 정도 돈만 들이면은 전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뭐 핵심 요지의 용적률을 높여준다거나 이런 식의 행정적 지원 또 입법적 지원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돈이 들지 않는 것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충분히 어떤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설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중앙정부의 좀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예, 확대는 필요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에 비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 철도 정도, 철도에 8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을 주거 안정을 위해 쓴다는 거는 누구나 다 충분히 그거야 뭐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7089번님께서는 조금 좀 심오한 질문인데 기본주택이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개념이에요라고 하셨거든요. 인프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철도가 인프라로 있지 않습니까? 수도가 인프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임대라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핵심 요지에 장기 임대라는 인프라를 많이 제공해서 서비스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보편적 공공 서비스. 충분히 자본주의에서 되죠. 그럼 철도는 자본주의에서 됩니까? 수도는 됩니까?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면서 장기 임대형이나 분양형 등의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테고. 네. 그 어떻게 다른 겁니까? 또 시민들이 이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욕구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장기 임대형은 그냥 보증금은 좀 조금 내고 월세를 좀 많이 내는 그런 구조죠. 그렇다고 시세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맞춰집니다만 좀 월세형에 가까운 구조고 분양형은 토지 임대부로 해서 건물은 분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쫙 목돈이 좀 들어가죠. 건물 부분에는 목돈이 들어가고 토지 임대료는 조금 내는 거죠. 지금 그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럼요. 다양한 유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915번님께서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게 단지별로 원가를 보전하는, 그러니까 적자가 나지 않는 모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 손해도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대체로는 시세의 절반 정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별로 다 달라집니다. 핵심 요지일수록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핵심 요지에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저희가 인허가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한 30평형, 화장실 2개, 방 3개, 알파룸까지 있는 30평형 같은 경우에 저희가 58만 원, 월세 58만 원으로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GTX 역세권에 역세권인데 58만 원 정도. 500m 안에 GTX 역세권 500m 안에 58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균 시세라면 이 정도 평형이면 거의 한 150만 원 하죠. 그 정도 100만 원 넘어가는. 150만 원 합니다. 비싼 데는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의 수준인데. 집을 고를 때 그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위치입니다. 조금 전에 GTX 역세권이라고도 하셨는데 기본주택의 입지에 대해서 접근이 쉬운 곳, 흔히 역세권 같은 핵심 요지로 좀 마련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도 이 부분은 유효한 그렇습니다. 거죠? 이게 또 사업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 요지에 지어서 용적률을 높여야만 그래야 사업성이 잘 나옵니다. 외곽에 지으면 이게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 좋은 곳에 지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주택 특징입니다. 굉장히 핵심일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짓는다. 그래 좋은 곳에 지어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적자가 안 납니다. 이렇게 좀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핵심 요지의 경우 지금도 집을 구하기가 힘든데 공공에서 진행하는 이런 기본주택 가능할까 이런 의문도 사실 좀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계속해서 집은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급 방식은 주로 분양을 통해서 했던 것이죠. 분양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주거 불안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분양으로 해결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양을 해도 자가 소유율이 별로 높아지질 않아요. 그걸 투자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저희는 핵심 요지에 세사하는 사람들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투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주택을 계속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를 핵심 요지에 계속 공급한다면 투기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예. 주거 안정에는 획기적으로 기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장기 임대라는 거는 주거 안정 외에 다른 기능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핵심 요지에 공급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핵심은 기존의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바꾸는 거다. 주거 안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미니맘님께서는 거주하는 사람의 삶의 가치로 평가되면 좋겠어요. 집을 소유하기보다 인생을 더 즐겁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내 집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니까요라고 또 하시네요. 새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사시고 집 살 때도 편하게 사시라는 겁니다. 아주 강조를 하시네요. 네. 이게 집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조금 걱정인 부분이 기존 공공주택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도 많은 상황에서 사실 그 공공주택을 향한 조금의 어떤 그런 시선들이 있거든요. 기본주택도 이런 시선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소득층 위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 주거 서비스로 하자. 그래서 잘 사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자. 소득, 자산 제한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와서 사는 기본주택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기본주택 홍보하는 광고 모델 김세정 씨라고 있는데요. 그분도 기본주택 너무 좋고 여기인데 살 수 있냐라고 여쭤보세요. 저희는 그런 분들이 와서 살기를 바랍니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그런 기피시설 이런 인식이 사라지겠죠. 핵심 요지 가장 좋은 곳에 누구나 모여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부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와서 사는. 네, 그렇습니다. 수돗물 모두에게 주듯이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물론 부자들은 대부분 집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나는 뭐 집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인 인정을 해주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그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궁금한 게 언제 기본주택이 가능해지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은 3기 신도시 택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택지가 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빠르면 2025년 정도에는 기본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전이라도 저희는 올해라도 사업지를 정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 중간에 이렇게 퀴즈를 좀 내는데요. 시청자분들 참여 유도를 위한 퀴즈인데요. 우리 그 사장님께서도 퀴즈를 들으시다가 힌트를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애청자분들 정답 맞추시라고 좀 그 퀴즈에 대한 힌트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이현욱 GH 사장과 함께하는 오늘의 상식 퀴즈. 자,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앞서 이현욱 GH 사장과 일부 인터뷰를 쫑긋해서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정답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인 이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기본주택, 2번 전원주택, 3번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제작진이 진짜 이 퀴즈를 진짜 퀴즈 할 때 바로 저한테 알려줘요. 그 보기를 못 보고 들어오는데 부끄럽습니다, 진짜. 자,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선물 소개해드리죠.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지명 청신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커피 원두 세트, 헬스업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자, 이번 달부터 2개가 더 추가됩니다.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자,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자, 새로운 선물이 2개 늘어난 만큼 선물 받을 분들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시 마이크를 우리 이현욱 GH 사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힌트가 가능하실까요? 예, 이거 힌트 참 어렵습니다. 예, 난이도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좀 보편적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 기본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는 굉장히 재밌게 냈는데, 네. 우리 사장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순간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네요. 그렇죠. 예. 제 노래는 어땠습니까? 노래 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좀 이야기를 맺을 시간이 됐는데, 서두에 좀 이 기본주택 인식을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본주택에 대해서 좀 인식이, 또 이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많은 시민들이 이런 인식 개선을 위해서 혹시 이 기본주택에 대한 정의를 잘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이게 정말 새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모시려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기본은 진짜 주거의 기본을 하자. 예,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두 주거 안정을 개인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국가 또 지자체 이렇게 공공에서 주도해서 주거를 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걱정 없이 집 걱정 없이 좀 해드리자. 기본주택은 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초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오늘 저 사장님하고 깔맞춤한 거 아니냐. 예? 예, 남색 정장에다가 하늘색 넥타이까지도 굉장히 비슷하네요.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희 기본주택 국민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기본주택의 개념이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띄워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현욱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월요일부터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좀 문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90번님, 집 걱정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5579번님, 잘 들었습니다. 집에 대한 기본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3993번님, 많이 좀 지어주세요. 서민들 집 걱정 좀 덜어주세요. 라고 하셨고, 6118번님, 언제쯤 이 정책이 현실감 있게 느껴질까요? 9757번님, 제발요, 집 걱정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서민들 행복한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시고요. 1773번님께서는 최영진 아나운서님 이제 퀴즈 좀 즐기시는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요. 안 즐깁니다. 즐길 수가 없어요, 이거. 예. 자, 퀴즈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상식 퀴즈.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인 이 사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기본주택, 2번 전원주택, 3번 기찻길 여보막살. 이거 뭐야? 이거 효과 뭐야? 아기 잘도 잔다.
이런 것도 돼요? 자, 정답 아시는 분 계속해서 저 57분 교통 날씨 정보 전해드릴 때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자, 2부는 슬기로운 언어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